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헬장 프로젝트 발표자 허은석입니다. 저희 방구석 헬장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자세를 추정한 후 기준 자세와 비교하여 그레이딩을 해주는 AI 헬스 트레이너를 개발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헬스 트레이너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트레이닝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특수한 사회 상황과 더불어 몇 년 전부터 홈트레이닝에 대한 열풍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음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트레이닝에서 주로 하게 되는 맨몸 운동의 경우 간단하지만 자세의 중요성이 높은 운동입니다. 가장 큰 예로는 스쿼트에서 무릎이 절대 발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동양인의 신체 특성상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맞춰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에 부하가 가게 되고 허리 부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입니다. 운동을 배우기 위해 3개월간 PT를 10회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드는 초기 비용은 평균적으로 무려 87만 원입니다. 이러면 높은 초기 비용으로 운동이 필요한 사람도 헬스장 등록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개인의 운동 영상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AI 트레이너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타깃은 일반인과 헬스장 트레이너입니다. 먼저 일반인의 경우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인의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적합한 코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헬스장에 가서 사람에게 코칭을 받는 것보다 편리하고 웹에 접속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기본적인 자세 코칭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운동 영상을 고객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의 범위입니다. 운동의 범위는 스쿼트로 제한하였으며 사용자 또한 남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결과는 웹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원 5명의 업무 분담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사용자는 미리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PC에 웹캠을 연결한 후 웹에 접속하여 웹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서버에 전송합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서버 내에 오픈포즈를 실행할 격리된 공간을 만들어 오픈포즈 프로세스가 동작하도록 합니다. 서버에서는 유저의 정보와 영상을 입력받아 도커로 전송 후 도커에서 오픈포즈가 입력받은 영상에서 관절을 찾아 좌표값을 제이슨 형식으로 리턴합니다. 이후 관절 좌표 제이슨 데이터를 파이썬을 이용하여 전처리를 한 후 시각화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학습된 모델에 넣어 그레이딩까지 하여 웹에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풋은 특정 각도에서 찍은 스쿼트 영상입니다. 실수로 스쿼트를 여러 번을 하거나 처음에 영상 녹화를 시작을 한 후 방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코드는 첫 번째 사이클을 굉장히 잘 찾기 때문입니다. 아웃풋으로는 무릎 각도와 허리 각도를 표시한 이미지, 운동 속도 및 유사도와 관련된 그래프를 웹에 띄웁니다. 다음은 사용 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AI 허브는 대용량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AI 통합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사람 동작과 관련된 영상 중 특정 카메라 시점에 대한 스쿼트 영상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각 관절에 대한 좌표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제공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픈포즈를 사용하여 따로 관절 정보를 얻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데이터 불균형 없이 확보하기 위해 저희가 A, B, C, F의 등급을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영상을 각각 50개씩 총 200개의 영상을 촬영하여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촬영은 로지텍 C170 웹캠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핵심 기술인 오픈포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오픈포즈는 이미지에서 사람의 관절 위치를 추정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포즈는 손, 얼굴, 전신 등에서 관절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저희가 사용한 부분은 전신 관절을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자면 오픈포즈는 이미지에서 사람의 모든 관절을 먼저 찾고 이를 알맞게 이어주는 바텀업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픈포즈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미지를 입력받고 각 관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표현하는 확률 맵인 파트 컨피던스 맵과 특정 관절로부터 다른 관절로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벡터 맵인
파트 어피니티 필드를 추정합니다. 서로 연결되는 두 개의 파트 페어를 대상으로 두 개의 파트 페어가 동일한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 추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물을 출력합니다. 저희는 사용자 운동 등급 평가를 위해 머신러닝 앙상블 모델인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팅 클래시파이어는 하드와 소프트로 나뉘는데 하드는 여러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중 가장 많은 표를 얻는 클래스를 최종 예측값으로 결정합니다. 소프트는 각 분류기의 평균을 내어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로 예측합니다. 모든 분류기가 클래스의 확률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의 결과가 소프트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하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포즈를 이용하여 각 프레임마다 25개의 모든 관절 좌표가 담긴 제이슨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노이즈가 심해 스무딩을 하여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픈포즈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가 심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스무딩 필터를 사용하면 오른쪽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무딩을 위해 사이파이의 사비츠키 골레이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내장 함수 이름은 세브골 언더바 필터이며 파라미터로 노이즈를 제거할 데이터 프레임, 윈도우 랭스, 폴리오더, 엑시스를 가집니다. 윈도우 랭스는 스무딩을 적용할 단위 길이이며 폴리오더는 윈도우 랭스에서 스무딩을 적용할 함수의 차수입니다. 윈도우 랭스가 작고 폴리오더가 클수록 노이즈 제거가 잘 되지 않아 적당한 값을 찾아야 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윈도우 랭스는 51, 폴리오더는 7로 지정해 사용하였습니다. 오픈포즈가 생성한 제이슨 파일을 판다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스쿼트를 판별하는 식표로 활용하기 위해 양쪽 무릎과 허리 각도를 계산하여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였습니다. XGBoost의 프리딕트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피처 임포턴스를 아래 그림처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 각도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민 앵글 레그의 중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양쪽 무릎 각도의 평균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파생 변수로 추가하였습니다.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피처 임포턴스를 다시 출력해 보았는데 시밀러리티 파생 변수의 임포턴스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영상에서 스쿼트 한 번을 구분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오른쪽 무릎 각도를 기준으로 시작과 끝을 판별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무릎 각도의 최소값인 2번과 그 근방에서 최대값인 1, 3번을 찾습니다. 그렇게 1에서 3번까지를 하나의 운동 사이클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찾게 되면 영상 편집 없이 기준과 유저의 데이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할 때 인풋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판별할 때 오른쪽 무릎 각도를 사용한 이유는 각도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오른쪽 무릎 좌표의 컨피던스 스코어가 왼쪽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운동 속도는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속도를 제외하고 운동 자세만 비교하기 위해 기준과 사용자의 시작과 끝을 맞췄습니다.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준과 사용자의 업다운 시간을 동일하게 맞추면 더 짧은 쪽 데이터에 널값이 생깁니다. 이를 인터폴레이트 하였습니다. 학습에 사용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분류하고자 하는 등급 4개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동일하게 50개씩 생성하였습니다. A는 풀 스쿼트, B는 하프 스쿼트, C는 하프보다 좀 덜한거나 하프 스쿼트인데 속도가 좀 이상할 경우, F는 엉덩이가 너무 빠지거나 허리가 무너지거나 무릎이 과도하게 전진하는 등 운동 자세가 잘못된 경우를 F로 하였습니다. 자세 판별 지표로는 무릎 각도, 허리 각도, 업다운 속도, 시밀러리티, 주요 관절마다 기준과 일치하는 비율입니다. 이것들을 자세 판별 지표로 쓴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각도입니다. 무릎 각도는 180도에서 시작하여 풀스쿼트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서 무릎 각도의 최소값을 자세 판별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만약 허리가 무너지거나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과하게 신경 쓰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허리 각도가 기준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 각도도 판별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운동 속도에 대한 예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 속도입니다. 다음 빠르게 내려가고 빠르게 올라올 때입니다. 다음은 빠르게 내려가고 느리게 올라올 때고요. 마지막으로 느리게 내려가고 빠르게 올라올 때입니다.
중력을 이겨내는 방향으로 힘을 가할 때 운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너무 빠르게 내려가는 경우는 내려갈 때 중력의 힘을 이용하여 내려가는 것으로 운동 효과가 저하됩니다. 너무 빨리 올라오면 무릎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요. 무릎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운동 초보자의 경우 근지구력이 부족하여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이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속도를 판별 지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사도인데요. 무릎 각도의 변화율이 비슷하면 운동하는 과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각도 변화율 그래프를 그려 그 넓이를 구분 구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사용자 영상과 기준 영상을 비교하여 전체의 몇 %인지를 계산하여 그걸 시밀러리티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주요 관절마다 기준과 일치하는 비율인데요. 이제 이 비율은 값이 클수록 기준과 운동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CV를 이용해서 관절마다 범위를 지정하고 기준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비교합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이라 팔꿈치와 손목 관절을 제외하였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기준에서 벗어나면 사용자는 빨간색, 기준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상세 수행 결과인데요. XG 부스트 먼저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요.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 이제 MLP입니다. 이제 외부로 구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홈 화면에서 미리 촬영할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웹캠을 연결하여 촬영 업로드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왼쪽에서 위에 영상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준과 비교하는 영상 그리고 오른쪽은 영상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영상의 경우 6, 15, 30프레임의 세 가지 속도를 지원하며 메인은 30프레임입니다. 영상에 대한 코멘트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탭인 무릎 허리 각도는 사용자가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의 프레임에 스켈레톤 이미지를 씌워 각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노란색이 사용자, 파란색이 기준입니다. 세 번째 탭부터는 운동 속도와 유사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빨간색이 사용자고 파란색이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사항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포즈는 여러 명의 관절 예측이 가능한데요. 카메라에 여러 명이 등장해도 동시 운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패밀리 요금처럼 인원수별로 요금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지금은 정면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회전 변환을 이용한다면 다른 시점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다른 시점에서 바라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해 다양한 운동 판단 기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별 데이터 개수가 각각 5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더 많다면 4개의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등급뿐만 아니라 코멘트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AI 댄스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댄스 트레이너의 움직임을 스켈레톤으로 추출해 혼자 움직이면서 춤추는 스켈레톤 영상을 생성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사용자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해서 춤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수화 번역도 가능한데요. CNN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한 이 오픈포즈와 RNN을 사용해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실시간 수화 번역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 감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오픈포즈는 이제 정면과 측면에 구애받지 않고 성인과 아동을 자세의 특성을 적용하여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CCTV를 활용해서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